제5회 궁중문화축전에 나왔습니다. 구경했어요. 굴섬길 따라서 경복궁 갑니다. 예, 이거 오늘 궁중문화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이 많죠. 우리도 이제 한복을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 모든 분들이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한복 대여점에서 좀 그런 이벤트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쉽게 한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도 준비해 놨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축제 기간에 또 한복의 물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외국 관광이 왔을 때 한국적인 멋을 뽐낼 수 있고, 또 외국 관광 나도 좀 한번 입어보자.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그 나라 특수한 복장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 축제의 체험 행사로 하면 아주 굉장히 보람될 겁니다. 좋은 화성문화재 기간 동안에도 한복 대여점을 곳곳에 많이 부스를 마련해갖고 시민 누구나 좀 쉽게 값싸게 착용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인물들 말이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복잡한데 특이하죠?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이쁘죠?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70%래요. 또 어디서 나오셨나? 뿡 왔습니다. 네, 오늘 화성문화재 추진위원님들이 경복궁을 왔죠. 네. 여기 궁중문화축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화성문화재하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또 우리 나름대로에 만들어 볼까. 이 야간 개장도 하고 상설 공연도 여기서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원 화성도 야간에 개장을 하고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수원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수원에도 야간에 화성행궁을 개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복이 진짜 눈에 띄네. 아주 멋있어. 여기야 하나, 둘. 그렇게 스타. 나도 네, 오늘 경복궁의 관람 시간이 1시간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복궁은 이제 처음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바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200년 동안 쓰다가 임진왜란 때 불에 탔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임금 때까지 여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임금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온 나라의 힘을 모아서 다시 이제 재건을 했죠. 그래서 그때가 한 150년 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나마 한 30년 후에 명성황후께서 일본인들에게 시해를 당하는 사건이 이 경복궁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종 임금님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셨죠.
그리고 나서는 경복궁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 손에 들어간 경복궁은 일본인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경복궁을 마구 훼손했죠. 그래가지고 건물들을 거의 90%를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몇 해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각들이 한 150년 됐고요. 나머지 전각들은 전부 현대에 와서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흥선대원군이 복원하는 경복궁에 비해서 약 30% 정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군데군데 빈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경복궁을 또 보시면 더 많은 건축물들이 다시 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복도 건물이니까 다 타고 이제 이런 석축 같은 것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경복궁 자리는 지켜져 있었습니다. 자리는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건을 흥선대원군 때 재건했을 때 이렇게 웅장한 이제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차지한 다음에 마구마구 부셨죠. 그 조선물산 공진회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 같은 걸 궁궐내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두 번째 문인 흥례문이 있는 자리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고요. 뒤에 건물 몇 개 남아있죠. 그리고 다 비어있습니다. 90%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조선 총독부는 김영삼 정부 때 철거하기로 결정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경복궁이 복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도 2001년도에 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2010년, 9년밖에 안 됐어요. 경복궁의 역사가 들어가 안 나는데 원래 이게 개울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궁궐과 바깥에 백성들이 사는 속세를 나눠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신하들이 궁궐을 향해서 다리를 건너갈 때 마음을 깨끗이 씻고 들어오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은 그 중국의 둘의 고공기라는 이제 문서에 의해서 그게 형식대로 특히 경복궁은 그 엄격한 지침을 따라서 지었거든요. 그게 3문 3조라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부터 임금님이 계시는 정치공간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화문, 흥례문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세 번째 문인 금정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을 때는 옆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150년 된 건물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정문을 통과하셨는데요. 근정문은 이제 경복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정전임 근정전의 정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은 출입문이라기보다 어떤 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치르던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좌우에 있는 이제 작은 문을 이용했고요.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임금님의 그 즉위식이 여러 번 열렸습니다. 이 문 앞에서. 왜 문 앞에서 그 왕조 시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즉위식이 왜 문 앞에서 있었는가? 그거는 이제 선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중에 다음 임금님이 이제 즉위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임금님이 선왕이 돌아가시고 6일째 되는 날 즉위식을 했는데 그날은 국상중인 아주 슬픈 시기이기 때문에 그 즉위식을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조용히 그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문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종대왕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양위를 받으셨을 때는 근정전에서 성대하게 즉위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정전은 이제 좀 이따 올라가 보실 건데요. 네, 경복궁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전이 되겠고요. 근정전이나 경복궁이나 이런 이름들은 정도전이 지었다는 거 아시죠? 정도전이 이제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지어서 올린 이름이 되겠습니다. 네, 정전을 올라가기 전에 풍계석은 너무나 유명하니까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풍계, 조선시대에 30개 단계의 풍계가 있었는데 신하들이 나라의 공식 행사를 할 때 여기에 국서정연하게 자리자리에 설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은 게 풍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정전은 정전이 되는 군대공작이 아니고 나라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치르는 위선용으로 여기서 저 남쪽을 한번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경복궁은 그야말로 엄격한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와 부분을 잇는 일직선상의 중요한 건물들이 일직선에 그대로 놓여있고 이 건물 뒤로도 이렇게 쭉 이 선을 따라서
좌우가 대칭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려다보는 이 넓은 교정이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때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뜰에 이제 신하들이 쭉 나열해 있었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대 주위에 난간이 쭉 돼 있는데 난간에 이 기둥에 보면은 동물들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새겨져서 쭉 그정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중에는 이제 공간을 상징하는 사방신이 있습니다. 사방신은 동서남북을 하나씩 맡아서 수호하는 그 상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홍, 북쪽은 행복, 남쪽은 주작 이렇게 이제 맡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 같이 생기기는 했지만은 이거 한 쌍이 지금 주작으로 남쪽을 상징하는 사방신이 되겠습니다. 사방신인. 서 북쪽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이제 그 시간을 나타내는 십이지신이 있습니다. 쥐에서부터 자축인묘해서 쥐가 이제 한밤중을 나타내고 이제 자축인묘 진사 오하면 오가 이제 한낮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쪽이 한낮을 나타내는 동물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한 쌍의 동물이 조그맣고 귀엽게는 생겼지만 말입니다. 예, 말이고 당연히 북쪽에는 귀가 있습니다. 한쌍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물들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놓여 있는데 이제 사방신하고 겹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서 약간씩 벗어나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와 돼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10가지 동물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밖에서 보시면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천장을 굉장히 높인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 건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용 건물이기 때문에 난방장치도 없고 벽도 없고 이렇게 의자도 없고 임금님이 계시는 저기 보시고요. 어자하고 어자그의 그 삼곡병이라고 병풍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 조각된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큰 병풍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월 오봉병이라고 그래서 1월 오봉도를 새겨놓은 큰 병풍인데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000원짜리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5개 봉우리. 이게 이제 1월 오봉도인데 이 그림이 병풍에 넣어서 항상 임금님이 계시던 자리 뒤에다 해드렸거든요. 특히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나가셔도 이 병풍을 들고 가서 쳐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1월 오봉병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서 여기 해가 이쪽에 있잖아, 언니. 왼쪽 수고구나. 이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이 임금님의 집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신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어전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사극에서 어전 회의하는 장면이 사실은 저기가 아니고 여기서 해야 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어전 회의도 하시고 신하들하고 정사도 논의하시고 또 경연이라고 해서 여기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시간을 계시던 직무 공간인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 사정전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건물이고 사정전은 금정전과 비슷한 구조로 벽도 없고 온돌도 없고 마루가 깔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정기에 주로 쓰셨을 것 같고 좌우에 있는 만춘전과 청추전은 보조 건물은 온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마 저 건물들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경복궁이 이제 그 구조가 남과 북을 있는 직선에 이렇게 대칭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건물 모양만 대칭이 아니고 이름도 대칭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춘전 가운데 글자가 봄춘자거든요. 저쪽은 한추전 가운데 글자가 가을추거든요. 그러니까 봄, 가을 대칭이죠. 네. 그래서 이 사정전도 역시 정도전이 이름을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의자가 하나 있죠. 아마 그거는 왕세자가 이제 앉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왕세자는 원래 동궁이라고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이 앞에 앉아 있었겠죠. 네. 궁궐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전통 그 온돌은 항상 아궁이에 솥단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불을 떼는데 궁궐에 있는 이 아궁이는 여기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솥단지는 없고 이제 아궁이가 있는데 궁궐에서는 나무를 떼지를 않았대요. 나무를 떼면 연기가 나고 그렇죠.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좋은 수세다 불을 피워서 이제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방만을 위한 아궁이를 함실아궁이라고 그러죠. 함실아궁이. 네. 그리고 아까 저쪽 건물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 마룻바닥 위에 조그마한 책상 같은 거 있었죠? 그 책상 위에 사극에 보면은 그 책상 위에 앉아서 열심히 뭐 적고 있는 사람들 항상 나오죠. 그 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은 그 역사의 기록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임금님과 신하들이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사관이 항상 입회하게 돼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입회를 해가지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과 그 행동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를 모았다가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그 임금님에 대한 실록을 만들었죠. 네. 그거를 이제 태조대왕서부터 쭉 연월일 순으로 쭉 이어오다가 철종 임금님 때까지를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된 역사 기록으로서 그 양이 전 세계에서 한 왕조에 대한 기록으로는 가장 방대하다. 왜냐하면 중국은 더 특별하긴 해도 중국의 왕조는 500년씩 이렇게 이어지는 게 300년, 조선 500년 동안에 중국은 왕조가 두 번이 바뀌었거든요.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아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건물이 수정전인데요. 수정전이 있던 자리는 원래 그 세종대왕 시절에 그 과학과 학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던 집현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집현전 학사들이 연구를 하던 자리인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 임금님의 집무실 쪽 복도하고 지금 옆에 자국이 남아있죠. 복도. 여기하고 이렇게 복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집무실에서 복도를 통해서 이 집현전을 방문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에는 세종대왕께서 자주 납치해서 여기 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 이후로 이제 여기가 이제 수정전을 지어갖고 고종 임금님 때는 이제 뭐 임금님 편년으로도 쓰시고 또 뭐 내각 건물로도 쓰시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궁궐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멋있는 경회로죠. 경회로. 경복궁 하면 경복궁을 상징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진으로. 아, 여기서 개막식 했어요? 경회로는 이제 임금으로 조성한 연못에 섬을 만들고 그 섬에다 지은 이제 건물인데 이 나라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던 연회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그러면 사신을 접대할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죠. 그리고 나라에 큰 기쁜 일이 있을 때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한턱을 내실 때도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베풀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연회용 건물이기 때문에 멋있게 하기 위해서 2층 구조인데 1층은 돌기둥만 있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야 2층에 이제 마룻바닥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는 마룻바닥이 있는데 거기서 연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회로는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관람구역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한 소수 인원만 이제 해설사를 따라서 한 30분 정도 관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저곳은 제한구역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받은 신하만 들어갈 수가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경회로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거는 낙양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멋있게 장식한 거예요. 낙양각이라고. 그 경회로 2층에서 이제 바깥쪽을 둘러보는 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연산군은 이제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기생들을 전부 여기다 모아놓고 기생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여기서 연꽃놀이를 하고 그랬어요. 다 찍자. 네. 네.